테슬라 주식이 $150대를 들어오게 됐습니다. 1분기 인도량 발표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고 이를 위해서 현금을 쟁여놨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빠르게 $150대를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 많이 당황을 했고 하지만 이럴 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준비한 만큼 $150대 더 투입을 했는데요.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아이온큐도 공매도 세력 덕분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시총 $5천억 밑으로 평가되고 있는 테슬라의 가격이 훨씬 매력이 있다 생각하여서 그쪽으로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제가 어제 게시한 투표에서도 테슬라가 인기가 가장 많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난리가 나고 있는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내려갈수록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펀더멘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고 또 테슬라는 어떤 종류의 기업인지 일단 이 이야기에 앞서 최근 이슈들을 조금 정리해보면서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상황 점검부터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하락한 데에는 사실 10%의 인원 감축 발표 소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18년 동안 테슬라에 몸을 담고 있었던 고위급 임원 드루 버글리노, 그마저 테슬라를 퇴사하게 되었는데 자진해서 나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고를 당한 것인지 아직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차량 인도량도 바클레이의 월가 최저 예상치였던 42만 대를 우습게 뚫어버리고 38만 대를 발표한 상황에 갑자기 월가의 기대를 받고 있는 모델 2를 취소한다고 하질 않나, 또 10% 인원 감축을 진행한다고 하질 않나, 또 방금 소이어메이트의 엑스포스팅을 통해 알게 된 소식으로는 미국의 전역 재고 물량에 대한 할인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쌓여있는 재고는 얼른 떨어내기 위해서 마진율을 조금 축소하더라도 할인을 통해 고객에게 인도를 하곤 하는데 보통 10% 정도의 할인을 진행했던 재고 차량에 대해서 전면적인 할인 중단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2022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인데 이 또한 매우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월가 여기저기서 적자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냐는 상황에 10% 인원 감축 그리고 할인 중단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가능성은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로보택시에 힘을 더 쏟게 되면서 모델2 개발 인원에 대한 대규모 인원 감축, 또 실제 일론이 이 포스팅에 답변한 것과 같이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할인 및 인도 시스템을 전면 수정하려고 하는 시도, 할인된 인벤토리에 나오는 차량을 따로 인도하는 것으로써 한 가지 더 과정이 생기는 것이기에 실제로 이를 수정하려고 하는 시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반대 진영, 현재 월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1분기 실적이 너무나도 좋지 않아서 어떻게든 수습하기 위해 허겁지겁 10% 인원 감축, 그리고 현재 마진율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할인을 전면 중단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는 곧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7일 후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있었던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며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의 인터뷰는 전 오토파일럿의 수장, 지금의 테슬라 FSD가 있는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죠. 안드레 카르파티의 3주 전에 있었던 인터뷰입니다. 이 인터뷰를 보고 있으면 저를 포함해 많은 투자자분들이 잠시 잊고 있었던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과 테슬라라는 회사의 펀더멘탈의 많은 부분들이 상기되는데요. 카르파티가 해당 인터뷰에서 언급하는 일론은 정말 독특한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요. 카르파티의 표현에 따르면 일론은 세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일론의 스타일 자체가 매우 강하고 뛰어난 소수정예의 인원으로 이루어진 팀들로 회사를 이끌어간다고 하죠. 안드레의 말에 따르면 테슬라에서 재직을 하고 있을 때 항상 일론과 마찰이 있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일론은 기본적으로 효율이 적은 인원을 색출해서 제거하려는 습성이 있었고 카르파티는 그 인원을 자기 팀에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와 맞서 싸워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론의 습성은 트위터 인수 때에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재직 인원이 90%나 감소를 했습니다. 거의 6,000명이 넘는 인원을 해고하였죠.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그가 전 직원에게 보낸 메일에 대놓고 써 있습니다. 당신 이제 인생 없을 거고 X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만 남아라. 그게 싫으면 나가도 좋다 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9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나가게 되었고 지금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X는 트위터 때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트래픽이 가장 최고 수준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인원 중 10%만의 인력으로 이런 운영을 해내는 사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을 본 사람이기에 계속해서 불필요한 인원 감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의 스탠스이며 또 하나 카르파티가 언급하는 특징으로는
기본적인 대기업의 CEO와 소통하기 위해선 본인의 상사, 부장, 또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통해 몇 계단 올라가야 하는 구조이지만 일론 머스크는 중간 관리자가 없는 말단 직원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실제 본질의 문제를 파고드는 사람이라고 하죠. 엔지니어들의 미팅에 직접 참석하며 얘기를 하고 실제 문제의 본질에 같이 참여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FSD 버전 12의 end-to-end 방식을 제안한 오토파일럿 팀의 직원에 불과한 다발 슈로프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금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터뷰를 보고 있으면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테슬라는 말 그대로 스타트업의 DNA가 아직까지 깊게 뿌리 잡혀 있습니다. 중간 관리자가 없는 직원과 CEO의 직접적인 소통, 또 미팅에서 본인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된다면 눈치 보지 말고 당장 나가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문화, 또 원대한 미션 달성을 위해 본인의 인생을 갈아 넣어야 하는 업무 강도. 시총 5천억 달러의 회사가 1억이란 보통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론은 스타트업과 같은 경영 문화가 자리 잡은 테슬라의 수장답게 또 엄청난 결단을 내린 듯해 보이는데요. 모델2의 개발을 전면적으로 축소하고 로보택시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월터 아이작슨의 일론 머스크 전기를 보면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일론 머스크는 애초에 모델2를 개발하지 말고 로보택시만을 고집을 했었는데요. 애초에 핸들과 페달이 없는 차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고집을 했습니다. 이에 이사회와 테슬라의 디자이너 프란스가 아무리 말려도 계속 고집을 했는데, 디자이너인 프란스가 끝내 같은 플랫폼에서 핸들과 페달만 탈부착할 수 있는 방식의 생산 라인 디자인안을 고안해내서 겨우 일론 머스크를 설득시켰던 것이죠. 근데 지금 모델2 개발 축소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동시에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공개한다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게 그의 독단적인 행동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를 반대했었던 이사회 그리고 경영진들도 지금 현재 이 정도의 FSD 수준이면 로보택시에 자원 투입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이 섰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8월 8일에 당장 엄청난 프로젝트가 나와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19년 말 사이버트럭을 공개하고 5년이 지나서야 사이버트럭 인도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로보택시도 아마 큰 가능성으로 8월 8일에는 프로토타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며 상용화까지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1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8월 8일에 메이저 이벤트를 기대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테크피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